이더리움 최근에 이제 제가 크립토에 막 엄청난 그런 거 갖고 있진 않았지만 크립토 관련해서 되게 큰 이벤트가 이더리움 머지한 거, 그 POS 전환하면서 머지한 요 이벤트가 되게 큰 이벤트였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래가지고 근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지? 약간 이런 걸 좀 저도 트래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뭐 예전에 이더리움을 1.0이라고 하고 지금의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목적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이전에부터 계속 트릴레마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접해왔잖아요. 뭐 실행한 어떤 그런 스케일러비티, 보안성, 그다음에 탈중앙성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탈중앙성이랑 시큐리티를 위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좀 희생해 왔었잖아요. 많은 블록체인들이, POW 블록체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TPS가 느린 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해소해야 앞으로 더 발전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뭐 그 외에 뭐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왔고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지 이걸 잘 성공시키려면 그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제 업그레이드 타임라인인데, 이거 숫자로 이제 먼저 보시면 요번에 일어난 사건이 이 5번이에요.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더 머지라고 이제 부르던데, 이제 더 이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이것도 막 약간 라임을 맞춰서 멀지, 막 약간 얼지의 그 라임을 맞추는 그게 있거든요.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튼 쿠키 그 원탑인. 네, 쿠키 원탑, 약간 비탈릭 형이 약간 저런 거 좋아하는데, 약간 크게 하드포크 할 때는 도시 이름 붙이고, 예전에도 뭐 다 런던, 상하이, 그 전에 뭐였지? 뭐 메트로폴리탄, 뭐 비잔틴, 뭐 그런 것들 다 도시 이름 붙여가지고 가거든요. 아무튼 그건 이제 논외고,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5번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이 되게 포인트였던 게 POWS에서 POS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POW가 아니고 이더리움은 POS 기반의 합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ETF 이더리움 발행량이 대폭 감소됐다 이게 있는데,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POW에서 POS를 한 번에 전환하면 너무 혼란이 크잖아요. 이건 약간 헌법 바꾸는 수준의, 나라로 치면 헌법 바꾸는 수준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POS로 전환을 하려면은 기본이 어떤 예치를 하고, 예치한 사람들에게 블록 생성 권한을 주고 검증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고, POW는 이 그래픽 카드를 열심히 돌려서 어떤 값을 찾은 사람이 블록 생성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개를 처음에 바꾸기 힘드니까 일단 POS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예치할 만한 사람들이 풀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으로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로 예치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체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비콘 체인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먼저 동시에 이제 병렬적으로 블록 생성을 하는 거예요.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더리움을. 그러면서 이제 타임라인대로 따지면 이제 3번 런던 하드포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수수료를 개선하는 그거를 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다 블록 생성하는 사람한테 이제 돌아가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거를 좀 개선을 해서 기본 수수료 플러스 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수수료는 앞으로 이제 런던 하드포크 때부터는 없어져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블럭이 생성될 때 이더리움을 얻지만 그 돌고 돌아서 일부는 수수료로 없어지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좀 되게 큰 업데이트였고, 그다음에 알테어 업그레이드에서 검증자 인센티브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해보니까 뭐 어떤 부정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테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 5번 이걸 두 체인을 완전히 통합을 해서 이제는 POW 없고 POS로만 한다. 근데 이전에 POW, POS 이 생성되는 비율이 이제 한 뭐 8대1 정도로 됐었는데, 이제 POW가 8이고 POS로 생성되는 게 1 정도였는데, 이제 POW로 생성되는 이더리움이 없어지니까
이제 10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발행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샹하이 하드포크와 그때부터는 뭐 가스비 부담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일본에서 예치 계약을 실행을 해서 저기에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람들만 검증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샹하이 하드포크가 되면은 이제 그 기간을 풀려요. 예치한 걸 뺄 수가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근데 그때 예치된 양이 1인당 32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야 검증자를 할 수가 있고, 당시만 해도 뭐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한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32 이더리움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게 26번 2023년에 샹하이 하드포크 될 때 시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부터 점점 TPS를 높여가는 그런 업데이트들이 될 거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의 그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고, 목표는 이 트릴레마를 해소하는 거다. 그리고 4단계로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이 2.0에서의 포인트는 POS와 샤딩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POW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량을 찾아봤더니 1년에 78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고, 이거는 칠레가 매년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었고, TPS도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보다 빠르긴 하지만 뭐 카르다노, 리플, 트론, 뭐 솔라나 이런 거에 비하면 TPS가 되게 형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수료는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 디파이 같은 것들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는 많은데 처리를 빨리빨리 못 해주니까, 빨리 처리되게 하려면 많이 수수료를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낮은 TPS 때문에 생긴 이유였죠. 그리고 높은 수수료도 점점 이제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비트 인포 차트라는 곳에서 가져왔는데, 전송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 그래프인데, 이게 피크를 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뭔가 되게 네트워크에 뭔가 몰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 5월에 전송 수수료가 200불이었대 거의. 내가 1 이더리움을 보낸다고 치면은 지금 뭐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25만 원을 30만 원을 수수료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쓰겠죠. 근데 저건 약간 비정상적인 케이스긴 했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몇십 불에 전송 수수료를 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전송 목표로는 잘 안 쓰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원래 이더리움이 목표로 하는 그런 거랑도 잘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워지는 이더리움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저 때 수수료 제일 높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찾아볼게요. 뭔가, 네, 뭔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디파이 관련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새로워지는 이더리움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얘기인데, POW에서 일단 POS로 바뀌는 게 되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뭐 이전에 비콘 체인도 만들고 검증자로 먼저 예치를 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고, 이 어떤 이 결국에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검증자는. 그게 POS에서의 어떤 블록 생성 보상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내가 얼마를 예치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 리턴이 예상되는가가, 검증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 기대하는 수익이 떨어지고, 조금일 때는 기대 수익을 높여줘서 사람들이 이 적정한 수로 예치를 해서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게 많을 때에는 20% 넘는 연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예치를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쭉 떨어져서 4%대에서 이게 약간 안정화되도록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증자 수에 따른 리턴인데, 보시면은 뭐 16,000명 정도일 땐 23%인데 62만 5천 명이 되면은 3.7%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이것도 굉장히 높은 이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은행에 예금하는 거 대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크립토는 가격 상승에 대한 그것도 있으니까 이게 뭐 이더리움이 2배로 뛰었다고 하면 이게 사실 3.7%가 아니고 금전적으로 보면은 7.4%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조금 더 요인이 있다라는 게 있고, 그 이더리움 발행량이 감소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 수수료 플러스 팁의 형태로 내가 트랜잭션을 쓸 때 수수료를 내게 되고, 기본 수수료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다 소각이 돼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연간 1에서 2%씩은 감소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많은 시뮬레이션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발표한 수치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는 건 가만히 있더라도 가격이 1에서 2%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더리움의 그 피앗 머니 가격은.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훨씬 더 가치 상승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홀드할 만한 요인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증제를 참여해서 얻는 거니까, 그런 방에 있어서 검증제로 참여하게끔 좀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 POWS에서 POS로 변경하게 된 그 되게 큰 이유 중에 당연히 뭐 전력 소모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마이닝 풀들에 의해서 이 검증 풀이 단일화되는 걸 좀 막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POW 기반의 블록체인들은 우리가 뭐 그래픽 카드로 써서 내가 뭔가 채굴을 한다고 했을 때 채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채굴 풀에 가입을 하게 되고, 채굴 풀에서 그 해시 파워를 제공하는 대신에 약간의 이더리움 쪽 소량을 받게 되는 거죠.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탈릭이. 그래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이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제 뭐 저렇게 하면은 꼭 막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 전체적인 컴퓨팅 파워만 맞춰주게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EOS 같이 약간 DPoS 기반은 내가 뭐 어느 정도 이상 예치를 해야 결국에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블락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데, 이더리움은 아무리 소량을 예치했더라고 하도 결국에는 한 번은 이제 얻을 이 채굴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서 내가 소량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제되지 않게끔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32 이더가 엄청 소량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지금 오늘자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물론 훨씬 쌌으니까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하면은 뭐 그래픽 카드 한 10개 사서 굴리는데 2천만 원이 든다고 치면은 뭐 비슷한 정도의 그 가격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TPS가 증가되고 수수료가 인하가 되는 이런 효과를 또 노리고 있는데, 이더리움 2.0이 업데이트가 최종이 다 되면은 한 10만 TPS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 이제 머지라고 부르는데, 머지 이후에 뭐 롤업도 하고 데이터 압축도 하고, 이거는 이제 세컨 레이어 2 솔루션 등 이용한다고 하면은 6000 TPS까지도 되게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수료도 아까 막 몇백 불이었는데 막 1달러 미만까지 인하될 걸로 이제 비탈릭 부테인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샹하이 하드포크에 들어가는 중요한 게 EVM을 개선하는 이 패치가 되는데,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한다는 이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코드랑 데이터가 그냥 하나의 그 데이터로서 다 표현이 돼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데이터를 뭐 부른다거나 코드를 실행한다거나 할 때 이걸 다 한 번에 다 불러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었고, 그게 다 TPS를 낮추는 어떤 효과로 갈 것 같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프라이버시에 또 침해될 수 있는 뭐 어떤 지갑 주소가 하는 일을 다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런 등의 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레이어 2에 들어가는 이제 수수료도 인하가 될 기대가 되는 건데, 일단 데이터를 레이어 1에 있는 데이터 레이어 2에서 불러올 때 그것도 가스비를 받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바이트당 16가스를 내는데 3가스로 하는 걸로 이제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샤딩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초석이 들어가는데, 샤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트랜잭션에 대한 게 이제 정의가 돼서 들어가는데, 샤딩은 뭐냐면 데이터를 분산해가지고 저장해 놓는 어떤 기법이에요. 데이터 베이스를 뭐 이제 그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샤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왼쪽에 데이터가 있고, 뭐 만약에 동네 주민 뭐 10,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저장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통 데이터로 저장했었던 거예요. 10,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10명의 10명이 10,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10명이 다 갖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10명이 1,000명씩 나눠 가지고 가지게 돼서, 이거를 그러면은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 10배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것들을 이제 약간 미리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2023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제 모듈형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인데, 아까 이 앞에 그래픽 이 왼쪽과 여기서 왼쪽이 좀 유사하게 완전히 뭉뚱그려져 있는 형태잖아요. 이런 거를 모놀리식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별로 다 나눠 놓은 거를, 여기도 기능별로 나눠 놓은 거를 모듈라 형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모듈형 블록체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되게 명확합니다. 근데 모듈형 블록체인으로 나아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외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이 형들이 하고 있는 게 약간 진짜 선구자적인 어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머지, 썰지, 벌지, 펄지, 스플러지, 이게 이 업데이트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너무 뇌절 귀엽지 아니야, 않아요? 뇌절? 뇌절 너무 하신 귀엽지 거. 않아요? 이렇게 아, 약간 힙합적인 그런 감성을 좀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개성되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 이번 머지에서는 POS랑 POW 이 두 개를 이전에 같이 불리고 있던 거를 이제 POS 방식으로 완전히 통합을 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공급 물량의 90%가 감소가 된 게 이 POW로 생성되는 이더리움 물량이 이제 감소가 된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TPS를 높게 도달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다음은 샤딩 도입되는 거, 그다음에 벌즈에서는 네트워크를 다 다운받지 않더라도 검증자로 참여가 될 수 있게 해서, 이 머지 이전에 그 업데이트에 한번 그를 통해서 이제 막 지금까지는 채굴이랑 이런 것들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면은 데이터도 막 일단 다 블록 다 쫓아가서 받아야 되고 막 엄청 복잡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배포가 됐는데, 이제 벌지가 되면은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노드 운영할 때 이 스토리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노드를 운영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다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스토리지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더리움 노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러면 네트워크가 더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업데이트를 하고, 펄지에서는 과거의 데이터 일부를 정리해서 저장 공간을 개선한다가 있는데, 옛날 데이터 중에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계정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 스토리지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다 됐다고 하면은 10만 TPS에 도달되고, 지금 솔라나가 45,000 TPS인데 솔라나의 한 2배 이상 되는 TPS를 도달하게 되면 솔라나 쓰겠어요? 이더리움 쓰겠어요? 이더리움 다 쓰겠죠. 왜냐면 이미 프로젝트 돌아가고 있는 수가 여기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서 거의 한 3,000개가 돌아가고 있고, 카라다나 솔라나 1,000개, 350개 이 정도 수준인데, 이 TPS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3,000개씩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10만 TPS가 된다고 하면은 카르다노 솔라나를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재패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고 몇 년을 더 걸리는 일들이고, 그 과정에서 카르다노 솔라나도 개발하시는 분들이 놀고 있지 않을 테니까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뭐 이미 나오고 있는데 채굴에 혹사당했던 그래픽 카드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스, 그냥 드디어 게임을 할 수 예. 있다. 드디어 그래픽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채굴에 혹사를 당한 애들이 이 광산의 광산 노예로 쓰였던 애들이 이제 막 나온대요. 그래서 막 파는 사람들은 채굴용으로 쓰지 않았고 테스트용으로 채굴을 몇 번 돌려봤습니다라고 했는데 막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그러면서 어제 엔비디아에서 새 그래픽 카드가 발표가 됐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안정화될 거로 예상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이제 어제 비싸게 나온 건 아무래도 최신 공정의 어떤 그 비쌈, TSMC 통해서 만드는 것들은 되게 비싸고 왜냐면 그 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또 그 최신 공정을 쓰려면은 줄을 서야 되잖아요. 애플 먼저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는 데부터 만들어 줄 거니까. 일단 초기에 되게 비싸게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 이제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에 뭐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다거나 이더리움이 그때 다오 이슈가 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롤백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남았던 것처럼 여전히 POW에 남으려는 세력들이 하드포크를 하기로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뭐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뭐 초반에야 잠깐 약간 사기꾼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면 가치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저기서 추가로 뭐 더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현재 시총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교해 봤더니 이더리움은 228조 원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5.6조 원이에요. 이건 뭐 여기서 뭐 말 다 한 거죠. 5.6조도 작은 건 아닌데 저기서 뭐 더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그만큼 더 원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이더리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중 가장 큰 가치는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했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비탈릭 형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저걸 이용해서 뭐 상장을 시켜서 돈을 벌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이 문제로 가져온 게 비트코인도 POS 전환을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의 현 채굴하는데 연간 91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사용된대요. 이거는 인구가 550만 명인 핀란드의 연간 사용량보다 많고요. 미국의 워싱턴주 한 주에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고 심지어 구글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7배래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0.5%인데 뭐 당연히 여기에 친환경으로 생성된 전기가 뭐 몇십 퍼센트 들어간다고 얘기는 해도 저 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고 과연 미래에도 POWS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일단 좀 저는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비트코인이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족한데 이제 부족하면 이제 뭔가 이 채굴을 덜 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부족한 계산량이 더 많아지는 대로 비트코인이 비싸지면 또 이게 그 상쇄가 돼서 그쵸. 또 전력을 더 많이 써서라도 비트코인을 그 채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좀 그냥 궁금해진 게 요즘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또 이 계산이 안 맞을 텐데 이제 현 시국에서는 채굴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그 BOW로 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전용 칩을 쓰는 거잖아요. 인식 칩을 쓰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거에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 칩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좋은 효율로 쓰이고 있고 막 그런 칩들은 대부분 거대 마이닝 풀에서 다 만들고 쓰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미 사 놓은 기계를 뭐 없애진 않을 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돌리기는 할 것 같고
뭐 그냥 개미들은 당연히 수지타산 안 맞네 하면은 뭐 어떤 웹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뭘 돌렸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지 나오거든요. POW로 뭐 도지코인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막 추천을 해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런 거 보고 하고 좀 옮겨가면서 하더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생각보다 이 주제가 좀 중요한 게 이제 저희는 크립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가까운데 약간 크립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 이슈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진짜 엄청 큰 환경 문제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오늘 주제였으니까 이더리움으로 다시 잠깐 보면 99.9%가 감소됐대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픽 카드를 괜히 막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까일만한 소지를 없앴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비탈릭이 좀 약간 그런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청년이다 보니까 기후 변화도 좌시할 수 없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네. 저희 백그라운드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현재 그 채굴 방식이랑 속도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2140년에 완료된대요. 그러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점점 작아져도 이 쓰는 이 전력량은 그대로겠죠? 제가 잘 가늠이 안 가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은 지금과 똑같은 수준의 해시 파워를 유지하는데 그 채굴기의 성능이 좋아져서 채굴기가 뭐 미세 공정을 써서 같은 연산을 하는데 전력을 덜 먹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은 뭐 저거보다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면 성능을 2배로 만들지 절대 똑같은 성능을 조금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걸 쓰는 전기는 뭐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한다고 가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전기가 싸지지 않는 이상 네.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드는 전기량이 계속 많아지는데도 채굴이 된다는 가정은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한다는 가정과 가격 상승이 한다는 가정과 좀 같이 가는 네. 거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시나리오면은 이제 끝까지 채굴을 막 전력을 들어서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쵸.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 상승이 되지 않고 부침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면 뭔가 끝까지 채굴하는 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 시점에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락할 때 해시 파워도 같이 쭉쭉 빠지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 수치타산이 안 나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럼 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제 생각은 비트코인은 이더리움하고 좀 쓰임이나 그런 게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 암호화폐계의 금의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실제 쓰이는 서비스로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암호화폐다 보니까 이 금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유지하는 비트코인이 왠지 전환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저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기 들어가 있는 해시 파워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블록체인도 그 해시 파워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절대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금도 어딘가 다 묻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실제 금 아직 네. 뭐 많이 채굴이 뭐가 됐다면은 금도
그 비용이 비싸서 안 하는 것처럼 어느 양 금처럼 그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주제 이더리움이었으니까. 네.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지금 다른 블록체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 클레이튼 어떻게 된 클레이튼 어떻게 됩니까? 울지 마요. 이거 오늘 이더리움 삽니다. 아, 근데 이더리움이 진짜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해시 파워에서 오고 이더리움의 가치는 비탈릭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약간 물론 비탈릭 혼자 만드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사람들 설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비탈릭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블록체인 만드는 사람 개발자 이름 아는 분 또 있어요? 들어봤는데 기억하는 거는 네, 그쵸. 비탈릭밖에 없잖아요. 약간 아이코닉한 캐릭터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약간 그 글 쓴 거 보면 너무 잘 쓰고, 진짜 논리 전개하는 게 되게 약간 좀 너무 너무 멋있잖아요. 그 유려하잖아요. 막 흐름이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믿고 가는 것 같아요. 비탈릭은 그냥 요거 이더리움 어린 나이에 개발했다는 것만 들었을 때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그 글을 쓴 거 보고 아니 이 문물을 겸비한 장수 같은 느낌. 진짜. 완벽한데 어떻게 이러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뭐 한다고 해서 발표한 거 중에 못한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계획도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하면 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진짜 10만 TPS 가겠네. 그럼 카르다노 솔라나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얼지 타임라인이 대충 뭐 이렇게 어느 시점에 요걸 하겠다라는 뭐 그런 것도 같이 발표를 했나요? 한 2025년인가? 2025년이요? 네, 스펄지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일정이 몇 년이에요? 앞으로 몇 년? 찾아보겠습니다. 몇 년 걸릴지. 저 진짜 뜬금없는 거 지금 찾아봤는데 비탈릭은 INTP라고 합니다. INTP? 네. 비탈릭이 저 테스트를 봤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비탈릭이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추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가까운 사람들이. 웃기다. INTP 유명한 사람 장범준. 장범준이요? 네, 장범준이 INTP라는데요. 페이커도 INTP라는데요. 진짜인가? 페이커는 INTP. 장범준 INTP 같은데. 빌 게이츠도 INTP래요. INTP가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겠는데 그러면? 그러게요. ENTJ가 돈 잘 번다고 누가 그랬어? 평균으로 보면 저 사람 둘이서 진짜 엄청. 그러네. 평균으로. 맞네. 우리 한번 ENTJ 그 맛보기 그 모임으로 ENTJ 한번 잘 나가는 근거들을 모아서 ENTJ 스티브 잡스. 잡스. 네. 스티브 잡스. 신기하다 근데 진짜 그 빌 게이츠 그 생각 주간 가지는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 한 번씩 그냥 가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혼자 책 읽고 나오고 그 아이디어 생각해서 나오고 진짜 INTP 전형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 INTP 누구 있나? 모르겠어요. ENTJ들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ENTJ 그러게 INTP 누구 있지? 일단 주변에 아이가 없어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보다 근데 S가 더 없어요, 주변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안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아, 웃겨. 아. 맞아요. S들이 그 진짜 진력이 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더리움이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 보니 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 샀던 게 이더리움이었거든요. 처음에 2017년에 한 4-5 월쯤에 뭐 세미나나 듣고 그때 이제 비썸 계정 만들어 가지고 이더리움을 샀는데 그날 327,000원이었어요, 이더리움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강렬한 크립토 거래의 맛. 근데 지금 이더리움 한 200만 원 하니까 그때 그냥 사서 들고만 있었어도 600 올랐는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다 까먹었을까요? 그러게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왜 이럴 것일까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음. 이럴 줄 알았나. 진짜. 죽을 때까지 이럴 줄 알았나 이러면서 갈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저 진짜 너무 귀여운 게 일단 방향을 개선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나서 자, 그럼 여기에 맞는 urge 단어는 이름을. 뭐지? 이러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개발자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러고 산 것 같아요. 그 각종 정말요? 개발 언어 이름 뭐 지을까 하면서 맞아. 뭐 시놉에서 가져오거나 저희 뭐 안드로이드 버전업 할 때도 알파벳에 맞아. 맞는 그 ABC 그 네. 간식 이름으로 하고. 뭐 오레오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제 실행시키면 이제 도스 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터미널 창. 거기에 그 이름을 도트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전묘화를 맞아. 그려놓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런 거 이제 짜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항상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맞아. 개발자들. 순수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그쵸. 그래 가지고 빅뱅이 군 기억도 생각나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 맞춰줘 가지고. 이제 기억날 거예요. 다음에 이거 맞아. 얼지로 갔지 하면서. 음. 아니, 여담인데 제가 지금 PO로 있잖아요. 네. 이제 프로덕 조직에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건 또 조금 온보딩식으로 CPO님이랑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개발자들과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딱 가르치면서 개발자 출신도 있어서 조금은 죄송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면서 개발자들은 정말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돼요 안 돼요 하면은 안 될 거는 항상 없긴 한데 막 이러면서 말을 시작을 하는데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진짜 되게 단순하고 또 이제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막 이런 얘기에 대한 이제 확실히 그 관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순수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거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비탈리옥 형 믿고 돈 생기면 이더리움 사야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사는 모임인가요? 자꾸 이더리움 일부러 주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매번 스터디 주제가 약간 이더리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비트코인 했고 이더리움 오늘 네. 2번째예요. 지원님이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사고 싶었는데 이더리움 사고 싶고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 막 엄청 혁신적인 또 블록체인 있냐 하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이상을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건 약간 이더리움 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왜냐면 이더리움의 가장 큰 약점이 스케일러빌리티였고 거기에 집중해서 나온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우리 그냥 더 그냥 여러 가지 다 조합해 가지고 싹 다 그냥 풀 패키지로 해서 높일 건데 해 가지고 높여 버리면 다른 데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도 느리니까 솔라나가 뭐 여기 보면 7만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에 7만일 건데 솔라나는 이더리움은 이거 다 되면은 10만 뭐 그냥 기본으로 찍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약간 이게 근본적으로 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음.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더리움 맨 처음에 스터디 할 때도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이더리움이었는데 약간 그것도 뭐 벌써 2017년이면 이더리움이 15년에 나왔고 제가 17년에 스터디했으면은 나온 지 2년 만이었고 거기부터 지금 5년이 지난 거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만큼 되게 많이 더 혁신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약간 음. 제 친구 같고 약간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음. 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2주 뒤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